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요. 지금 타이밍에 조금 또 들어가도 되는 메탄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간렘님께서 시흥 장곡동의 구축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그 매수자 입장이냐 매도자 입장에서의 문제인데요. 그냥 입지만 따지면요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 많이 올랐냐면은 장곡은 노선 한계가 지나가죠. 월판선 장곡역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곡역은 원래 이 장곡동 자체가 되게 안 좋은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섬처럼 뚱하게 그냥 아파트 몇 개만 이렇게 있고 학교 있고 그다음에 상가 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 주변 다 숲이었어요. 근데 얘를 연결시켜 준 게 월판선이고요. 그 월판선 장곡역에서 한 코스만 더 가버리면은 이제 시흥시청역이죠. 그럼 시흥시청역은 서해선도 있고 신안산선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안산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요 광명, 여의도, 구로 쪽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진보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이 상당히 좋아요. 신안산선으로 연결되지만요 장곡역에서 한 코스만 더 가면은 월판선 급행이에요. 시흥시청역. 그 시흥시청역 급행에서 판교란 좋은 일자리까지 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가요. 그러면 좋은 동네겠죠? 좋은 동네겠죠? 진보한 동네겠죠? 수요층이 끌리는 동네겠죠? 괜찮습니다. 다만 시흥 장곡 같은 경우 옛날에 되게 쌌어요. 막 5천, 6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간격이 벌어졌다가 전세가는 조금 올라갔는데 매매가가 약간 주춤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들이 투자금들이 절대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들어서 지금 타이밍에 조금 또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요. 최소한 월판선은 조금 심하다고 하더라도 신안산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가지고 있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늘바다님께서 대표님 수원 쪽에 입주나 분양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망포나 메탄동의 향후 전망을 이 궁금합니다. 예,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도 많고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도 많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수원 전체적으로 조금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망포는 신축들이 밀집되는 데고 분당선이잖아요. 그리고 메탄도 사실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재건축에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가격은 싼데. 그래서 메탄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특히 이제 그 권성구 자체가 조금은 저평가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물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진입해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기 메탄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물론 조금 지저분한 유흥시설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좀 벗어나서 주거지가 집대성된 데가 있어요. 메탄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모델링이 된 데가 있어요. 근데 메탄동에는 뭐가 있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분당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리모델링이 이슈화되고 있는 데는 집중해야 되고요. 재건축이 초기를 발동하려고 하는 저평가 아파트, 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한번 찾아봐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요층은 두터워요. 그리고 2022년도는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실거주로서 살 수 있는 집이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의 망포 쪽은 모르겠는데 메탄 쪽은 그런 물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망포는 신축들이 좀 많이 있죠. 일단은 보편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의 중원구에 10년차 아파트 거주 중인데 똘똘한 한 채로 분당 야탑 쪽 리모델링 가능한 단지로 이동은 어떤가요? 분당 역세권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거주 중인데 실거주로 간다는 거죠. 야탑도 괜찮습니다.
야탑 같은 경우 리모델링 가능한 물건들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야탑 중에서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도 일부 있어요. 좀 소형이긴 하지만은 뭐 매화마을 쪽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야탑이면은 중원구보다는 상급지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10년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야탑 같은 경우는 조금 대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장땡 아파트 있죠. 뭐 그런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가도 괜찮고 더불어 이제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성남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돈을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10억 초반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요. 용적률이 작은 데를 서현동 아래쪽 동네나 이런 데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랑 비교를 해서 야탑을 갈지 아니면 그쪽으로 갈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핵심은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주변에도 있고요. 뭐 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는 연도가 이제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이 이제 올해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좀 준비가 될 건데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에 잠재성 있는 물건이든 그 가능성의 척도는 대지지분과 용적률을 통해서 대지지분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추측한 부분이 확실한지를 대지지분들을 이제 경기도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각 물건별에 대한 대지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서울도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포털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내 대지지분과 이런 거 싹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거를 찾아가는 목차를 못 정할 뿐이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리모델링 쪽도 보시고 재건축 잠재성이 있는 용적률이 한 140 되는 거, 150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가격 대비해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원구에서 야탑을 가거나 분당 쪽에 있는 물건으로 현금을 합쳐서 가는 거는 찬성합니다. 입지적인 부분이고 이제 형편을 모르니까는 보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년 초에 의왕의 내손동의 포일자이 지금은 포일자이가 아니라 이제 인도건 센트럴 자이로 바뀌었죠. 예, 이름을 작년에 바꿨습니다. 구매했는데 요즘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떨어집니다. 모든 아파트는요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거를 바라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내손동 포일자이가 하락 이후에도 잘 반응할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양도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안 좋고 의왕도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한번 쉬어가야 되고요. 조정이 조금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일자이는 입지가 좋습니다. 우선은 변화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게 원래 포일자이랑 이제 이편한 세상이랑 가격대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가 포일자이의 호재가 조금 더 센 게 들어왔죠. 인도건하고 가까운 거는 이편한 세상인데 내손동 이제 내손동 이편한 세상 호재는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통합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제 학교 관계 생긴다는 거. 그거는 호재고 인도건 가깝다는 거. 근데 포일자이는 인도건하고 조금은 이편한 세상보다 멀지만은 얘는 인동선으로 한 코스만 가면은 월판선으로 진행되는 역이한 게 생긴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재 중에 하나가 거기 변전소가 있잖아요. 동안양 변전소. 거기도 개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도권의 간접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떨어진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떨어지는 거 내두셨으면 좋겠어요. 실거주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입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간다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에서 가격들이 떨어지는 거를 곰으로 표현하잖아요. 곰이 내려치는 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을 이렇게 그 황소가 뿔을 올린다고 해서 불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 두 개는요 친구예요. 하락장과 상승장은 친구예요. 두 개 중에 한 개가 떨어져 나가면요 박수를 못 쳐요. 박수를 쳐야 되는 두 손과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내려면요 하락장과 상승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지가 좋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면은 제일 고민되는 게 이 전순희님처럼 지금 본격적인 하락장도 아닌데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심각할 거예요. 진짜 사람들 곡소리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집을 파는 용기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용기를 가지려면요. 과거에 하락장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세요. 파헤쳐 보시면은 용기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어요.